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8월 10일 화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투하나엔드 서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하나엔드 서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투하나엔드 서버의 대표 자마가 뭐 청담도끼도 있고 뉴욕망치, 이스트팔로스, 문학타이거, 문학쓰나미, 초코캔디, 문학아리아리, 헌치 뭐 이런 마필들이 있었는데 지상명령도 그 골절만 아니었으면은 일본까지 갔겠죠. 얘도 지상명령도 나름 뛰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거 악병마 그죠? 당장 이번에 그 도끼만 해도 그 훈련이 안 되는 거 그걸 보면 악병마라는 것도 맞죠. 그 외에 이 청담도끼에 대한 그 이미지는 뭐죠? 여러분 저기 투하나엔드 서버의 자마에 대한 이미지는 뭐죠? 그래도 그거는 있죠. 확실하게 투하나엔드 서버 하면 청담도끼 이거는 딱 그냥 매치가 되는 거죠. 오늘은 요 투하나엔드 서버에 대해서 좀 천천히 좀 서두르고 천천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하나엔드 서버는 부마는 버나딘이에요. AP 인디 계열이죠. AP 인디 계열이고 외조부는 데피티 미니스트, 바이스 리젠트. 데피티 미니스트와 AP 인디 요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뭐 이 결합 자체는 사실 많이 하진 않았어요. 북미에서도 많이 막 이렇게 각광받았던 그런 결합 자체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좀 괜찮은 성적을 보였던 결합이긴 합니다. 일단 투하나엔드 서버의 그 미국 내 경주 성적을 보면은 17전을 뛰었어요. 많이 뛰었죠. 많이 뛰었고 8승을 했습니다. 8승을 했고 거의 한 1,880만 불 거의 한 20억의 돈을 벌어들였죠. 나름 경주마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브리더스컵을 클래식을 나가서는 그닥 크게 성적을 못 거뒀어요. 7착 10착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우드워드 스테이크스 그리고 시그마일 핸디캡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핸디캡 요런 맛 경주 시그마일 핸디캡에 우승을 했죠. 우드워드 스테이크 우승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순말로 갈 때 교배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주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상강경주죠. 첫째는 상강경주, 두 번째는 뭐죠? 브리더스컵이죠. 뭐 브리더스컵 많잖아요. 브리더스컵 마일, 브리더스컵 스프린트 이런 경주들이 어떤 교배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 외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경주들이 바로 이 우드워드 스테이크스 그리고 시그마일 핸디캡 이런 경주들. 일단 이런 경주들 우승하면 최소 10,000불부터 시작합니다. 닉스고도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을 우승을 했잖아요. 작년에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래 저걸 했고 그 뭐죠 페가수스 월드컵을 우승을 했고 더트 마일 요거 하면 최소 10,000불입니다. 10,000불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그 더트 마일 경주를 끝으로 얘가 은퇴를 합니다. 닉스고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시스말 생활을 할 거예요. 막바로 한국을 안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시스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는. 근데 더트마일 2연패를 하더라도 잘해 20,000불입니다. 30,000불 못 받아요. 이게 페인트 자마라서 그래요. 저는 이게 태피자 자마이면은 그래도 좀 나온데 이게 좀 페인트 자마라서 아마 좀 쉽게 갈 거면은 10,000불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좀 욕심부리면은 15,000, 2만 요 정도고 그 이상은 받기 힘들 겁니다. 설령 원래 그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을 우승을 하더라도 어쨌든 요 경주는 닉스고가 선행을 가서 휘트니 스테이크스거든요. 여기 좀 그레이드 급이 있는 경주예요. 미국에서도 좀 알아주는 경주입니다. 거기에서 닉스고가 우승을 거뒀는데 마지막 그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우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졌는데
그래서 최소 10,000불부터 시작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경주 성적을 보면 나름 괜찮았어요. 괜찮은 경주마였던 건 맞습니다. 일단 이 투아랜드 서버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일단 전형적인 모래주로 체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볼 텐데. 그리고 요 어느 정도 체형 자체를 그 많이 물려봤더라고요. 자마들도. 제 투아랜드 서버에 너키스타님 어서오세요. 혈통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아랜드 서버는 아까도 제가 부마가 버나디니, 모마가 데피티 미니스트라고 했잖아요. 요 결합으로 했는데 이 결합 자체가 길게 나와요. 거리 적성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나디니가 부마로서의 거리 적성이 7.45예요. 1500m입니다. 굉장히 긴 거예요. 평균 우승거리가 AWD, Average Winning Distance인데 평균 우승거리가 거의 1500m이고 요건 우리나라에서도 투안핸드 서버가 후대한테 그대로 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데피티 미니스트가 외접으로서 평균 우승거리가 7.3, 그러니까 얘도 거의 한번 1400은 넘죠. 1450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리고 평균 수덕 상금 이런 것들은 1.31, 1.61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나머지 수치들은 일단 뭐 버나디니 같은 경우는 1900두가 생산이 되었을 것 같고 1400두가 경주 출전했고 그 중에서 861두, 80두가 블랙타입 우승했고 1.31. 이 정도면 뭐 딱히 대박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나름 좀 괜찮은 성적이에요. 시스말로서. 그리고 데피티 미니스트는 워낙 이 라인 자체가 그 외접으로서는 탁월한 라인입니다.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검증이 됐어요. 일본에서 외접으로서 BMS로 가장 탁월한 건 뭐겠어요? 일본에서 가장 탁월한 건 뭐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부마로도 선데이 사일런스가 탑이었지만 외접으로서도 BMS가 선데이 사일런스가 탑이에요. 그 바로 외접으로서 2등이 바로 이 데피티 미니스터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데피티 미니스터는 물론 부계도 막강했지만은 이 외접으로서 굉장히 좀 능력치가 좀 좋은 외조부 마인 거죠. 그래서 혈통은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혈통 자체는. 그러니까 버나디니와 데피티 미니스트 요 다이렉트 결합 많지는 않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딱 34두밖에 생산이 안 됐어요. 미국에서도. 그 중에서 25두가 경주에 출전했고 14두가 우승을 했는데 거의 뭐 50%가 거의 50% 수준이죠. 25마리 중에 14두니까는. 근데 이 14두 중에 3두가 그냥 블랙타입 우승마가 3두인데 이 3두가 다 그레이드 위너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투아랜드 서버 그리고 안젤라 르네 그리고 인덜전트 이런 마필들이 블랙타입 우승마가 다 그레이드 우승마니까는 뛰는 놈은 잘 뛰었다는 거죠. 요 다이렉트 결합으로 버나디니와 데피티 미니스트 결합으로 나온 자마들은 특히 물론 이게 투아랜드 서버와 안젤라 르네 요건 형제마예요. 목의 형제마입니다. 전형제마죠. 전형제마. 부마 모마가 같죠. 전형제마이기 때문에 좀 논외로 치더라도 어쨌든 전형제라도 이렇게 다 잘 뛰기는 힘들잖아요. 투아랜드 서브는 G2 우승했고 그 같은 목의 형제인 안젤라 르네는 G1 우승했고.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AP 인디, 그러니까 버나디니의 부마가 바로 AP 인디입니다. 이 AP 인디 자체가 원래 이 데피티 미니스트와 좀 궁합이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P 인디와 데피티 미니스트도 많은 결합은 안 했어요. 31두밖에 없는데 26두가 생산이 됐고 그 중에서 21두가 우승을 했고 그 다음 블랙타입 위너가 8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유명한 넥스트 리치가 있어요. 경마 좀 한다는 분은 이 마필 다 알죠. 넥스트 리치. 그리고 갓너키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할 때, 지롤나무 얘기할 때 했었죠. 지롤나무의 모마가 겐너키잖아요. 겐너키가 말카라는 말을 생산을 해요. 그 말카가 다시 딸내미를 낳는 게 이 감너키예요. 그리고 이 감너키 계열로 시수말들이 이 감너키가 좀 잘 뛰었고. 어쨌든 이 AP 인디와 데프티 미니스트 결합의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렉스 투 리치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아, 그 말. 얘입니다. 얘. 요 앞에 말입니다. 앞에 말. 굉장히 잘생겼죠. 전설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 탑 클래스의 경주마였는데 요 뒤에 있는 말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요게 앞에 있는 요게 7번 마가 렉스트 리치이고 요 뒤에 있는 요게 누굴 것 같아요? 고개 빼꼼하게 나온 게 유명한 말인데 지금도 탑 클래스의 시슨 말인데 요 뒤에 있는 말 이게 벨몬트 스테이크스거든요. 컬린입니다. 컬린. 이 렉스트 리치는 벨몬트 스테이크스 그러니까 미국 상간 경주죠. 상간 마지막 경주 벨몬트 스테이크스 2400m에서 100년 만에 앞말이 우승한 100년 만에 우승한 앞말이에요. 생긴 거 보면 순말같이 생겼죠. 워낙 이 근육질이고 그러니까 앞말이에요. 앞말.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게 컬린이고. 그러니까 이게 넥스트 리치인데 사실 이게 뜻이 저거잖아요. from next 좀 가난한 데서 와갖고 to riches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뭐 자수성가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런 의미인데 사실 얘는 별 볼 일 없는 애가 아니었어요. 얘가 넥스트 리치가 거의 벨몬트 우승하면서 총 수득 상금이 한 130만 불 돼요. 130만 불 되는데 이 앞마림에도 얘가 경매가가 190만 불이었어요. 금수저였죠, 금수저. 렉스는 아니었죠. 어마어마하게 좀 각광을 받았던 애고 얘의 마주가 그 유명한 마이클 타보예요. 마이클 타보 같은 경우는 그 아일랜드에 그 매그니어 사단 있죠. 쿨모 목장. 쿨모 목장에 그 사단과 같이 결합하면서 미국, 영국의 그 더비를 거의 휩쓸고 있는 애 있거든요. 그 네 명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북메이커예요, 북메이커. 아마 북메이커가 맞을 겁니다. 이 마이클 타보가. 이 유럽은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기 이 북메이커가 뭐냐면은 유럽은 경마장이 경마 시행만 해요. 시행만 하고 그 뭐죠? 배당이랑 이런 것들은 또 따로 해요. 그 애들이 이 북메이커거든요. 배당업자는 따로 있어요. 경마장은 시행만 하고. 우리는 마사회가 경마부터 시행부터 배당 이런 거 다 관리하는데 영국은 안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는 좀 뭐 열악한 경마장들도 있고 그리고 얘들 북메이커만 돈을 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그 쿨모 목장에 그 존 매거니어가 여러분들 목장하는 사람이 돈이 얼마만큼 많을까 생각하겠지만 이 존 매거니어가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많았어요. 자산이 더 많았어요. 얘들이 매년 그 영국의 더비를 우승을 해요. 거의 우승을 해요. 왜냐하면 함두를 내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한 다섯 두, 네 두, 세 두, 많을 때는 뭐 이렇게 막 내보내요. 그러면서 끝내는 더비를 먹어요. 그 더비를 먹으면 바로 이제 시스말로 가요. 그러면 2년 동안 뽕을 뽑는 거예요. 뭐 2만 파운드, 3만 파운드 이래갖고.
그 어마어마한 그 신디게이트 있는데 그 유명한 그 존 매거니어가 이 렉스 리치의 저기 마주였어요. 그래갖고 이 저기 뭐죠? 벨몬트 스테이크스 우승하고 바로 이제 아일랜드 저기 생산을 하면서 아일랜드로 갑니다. 아일랜드에서 생산하다가 경주마라톤 성공했는데 좀비마라톤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인가 그때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아직까지 현역으로 뛰고 그 좀비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비마라톤은 그렇게 크게 뚜렷한 성적을 못 남기고 있습니다. 잠깐 이게 그 벨몬트 스테이크스인데 요게 컬린이에요. 요게 컬린이고 요게 렉스 리치예요. 요 노란 모자가 컬린, 그리고 여기 요 제일 외곽에 있는 게 렉스 리치,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녹색 모자 요게 이제 티아고예요. 그 여러분들 아시죠? 그 티아고 터치의 부마가 얘예요. 어쨌든 요 노란 모자랑 요 줄무늬 있는 요것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둘이 이제 머리 맞대고 뛰는 거예요. 이게 100년 만에 처음으로 앞말이 벨몬트 스테이크스 2400m 그걸 우승을 한 거예요. 컬린이 다시 치고 나오다가 넥스 리치 다시 치고 나가고 거의 명승부였죠. 근데 사실 요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렉스 리치가 잘 뛰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잘 뛴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컬린이 센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렉스 리치는 켄터키 오크스 출전하고 이제 벨몬트로 온 거고, 컬린은 켄터키 더비 3착했죠.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우승했죠. 그리고 벨몬트 왔죠. 그러니까 상관경주 3번을 다 뛴 거예요. 여기서 2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켄터키 더비부터 시작해갖고 요게 벨몬트까지 5주밖에 안 되잖아요. 5주 안에 경주를 3개를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부하가 쌓인 거지 데미지가 입힌 거죠. 사실 정상적인 컨디션이었으면은 컬린이 이겼겠죠. 이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건 컬린이 그동안 강행군을 하면서 좀 이 미국 상강 경주가 굉장히 일정 자체가 터프하잖아요. 굉장히 좀 빡빡한 일정이다 보니까는 그걸 다 소화했으니까는 정말 대단한 건 이 컬린이 대단한 거죠. 어쨌든 이 AP 인디와 데프티 미니스트는 상당히 좋은 호흡을 보여줬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런 그 궁합 자체를 버나디니도 그대로 물려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넥스트 리치, 간너키, 그리고 세러네이딩 이런 마필들도 있고, 같은 이제 또 데피티 미니스트 라인 AP 인디와 디헤어 요 라인이 그 프리지언 파이어, 테이크 차지 요 결합으로 태어난 애들이 바로 얘들이에요. 프리지언 파이어 그리고 테이크 차지 인디. 우리나라에서 시스마를 생활했던 테이크 차지 인디도 요 비슷한 결합이고, 프리지언 파이어는 OS 화답 있죠. 그 OS 화답의 부마예요. 그리고 AP 인디와 또 오스մ 어게인 사이에서는 농리버 요 마필이 나왔고, 그리고 AP 인디와 터치골드도 그 터치골드의 부마가 바로 이 데퓨티 미니스트예요. 그건 여기에서 커미셔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라로즈의 부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좀 결합 자체는 많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궁합을 보여주는 결합이었습니다. 투아랜드 서버. 그러니까 투아랜드 서버도 혈통이 좀 괜찮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 결합 자체에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투아랜드 서버도 그걸 그대로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있고, 바로 이거예요. 버나디니
투안 앤드 서버의 부마죠. 버나디니와 데퓨티 미니스터. 요 결합간 자마들의 주로별 성적이에요. 주로별 성적. 보시면 더트, 터프, 그리고 올웨더. 요게 이제 저기예요. 올웨더가 인공주로예요. 그러니까 인공주로는 종류가 많습니다. 올웨더부터 시작해 갖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인공주로 중에 한 종류예요. 올웨더가. 더트에서는 스택스 위너가 세두가 나왔죠. 그 대표적인 게 투안 앤드 서버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에서는 죽었어요. 19마리가 출전해 갖고 딸랑 한두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잔디에서는 쥐약이에요. 쥐약. 이 결합한 자마들이. 근데 투안 앤드 서버도 미국 내 자마들을 보면은 거의 다 모래주로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합간 특징인 것 같아요. 모래줄의 강함을 보이는 거는. 투안 앤드 서버의 미국 내 교배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3만 불로 갔어요. 3만 불. 게인즈웨이에서 미국에서 탑클래스 목장입니다. 게인즈웨이는 3만 불이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받은 거예요. 뭐 10만 불, 15만 불 받는 애들이 뭐 3만 불이 뭐가 비싸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아메리칸 파로와 상관마잖아요. 걔가 3만 불 갔을 거예요. 걔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만 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티파이가 3만 5천 불인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상관마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상관경주에서 우승도 못한 애가 3만 불로 교배로를 시스마 생활을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기대치가 컸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웃기는 게 아메리칸 파로아가 경주력은 어마어마하게 세죠. 근데 3만 불로 갔고 저스티파이 같은 경우는 시대를 정말 잘 만나갖고 이 시대에 강자가 없어서 운 좋게 상관말을 했는데 얘는 더 비싸게 갔어요. 3만 5천 불인가? 그 이유가 혈통 때문에 혈통. 현역 시절에 그 경주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이 혈통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스티파이는 그런 혈통적 기대치 때문에 경주력만 본다면 분명 아메리칸 파로라한테 반수가 아니라 한 수 쳐지는 그런 경주력임에도 교배로는 더 비싸게 받는 거죠. 어쨌든 3만 불로 갔다가 2018년도 한국에 도입될 때 7,500불로 급락을 해요. 계속해서 빠집니다. 계속해서. 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 나름 경매가는 괜찮았어요. 뭐 크게 뭐 성공한 경매가라고는 할 수 없는데 경매가는 그래도 양호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형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형마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배로가 빠져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2013년 했다가 2014년 빠졌다가 16년 빠졌다가 17년 빠졌다가 18년 빠졌다가 계속 빠지고 결국은 던져버렸죠. 그 던진 거를 우리나라가 덥석 물어버린 거죠. 던진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던졌을까요? 첫째는 저거죠. 기대치가 없었다는 거죠. 미국에서. 얘는 견적 나온 거죠. 딱 보는 거야. 야, 견적 나왔다. 야, 저거 꽝이다. 던지자. 누구 어디 실수만 사갈 사람 없나 좀 알아봐 했는데 어디 저 먼 코리아에서 와갖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갔죠. 두 번째는 이 투안앤드 서버의 미국의 생산 통계거든요. 2014년도에 105두, 그러니까 96두가 생산이 됐어요. 76두, 82두 생산이 되다가 2017년도에 팍 줄어요. 교배도 줄고 두수도 줄고 2018년도에는 연례도 줄고 팍 줄어요. 교배 이거 퍼센트 있죠. 라이브 자마들 생산 비율도 그래도 78%면 우수했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양호한 그 자마 생산 저거 능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줄어들죠. 67%, 61%, 43%. 문제가 있었던 거죠.
생산에. 제 임신 안 돼. 안 그래도 기대치 없어갖고 교배로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임신까지 안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뭣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덥석 물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상황이. 투어앤드서브 국내 자마 생산 통계거든요. 2021년도, 2019년도죠. 처음 생산 2018년도 들어와 갖고 교배를 했겠죠. 2018년도에 교배를 했어. 교배를 했는데 106두가 교배를 갔는데, 그러니까 99두가 교배를 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수정을 했다고. 근데 41두가 수태가 안 되는 거야. 임신이 안 돼, 임신 안 돼. 95두가 수정을 했는데 임신은 54두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예요, 50%. 심각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108두가 신고를 했는데 불수태가 37두. 그러니까 임신이 안 돼 보니까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산 농가들이 안 가요. 그래서 생산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임신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이건 질월나무보다 더 심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도 투어앤드서브를 가고는 싶어요. 지금 현재 생산협회가 갖고 있는 시스말 중에서 그나마 성공할 확률이 있는 애가 얘인데, 가더라도 임신 자체가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좀 저걸 잡고 있지,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파라오 대비 20만 불, 저스티파이 15만 불이었어요. 블러드호스 찾아보니까. 교배로가요. 아닐 텐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15만 불로 시작한 거 맞네요. 저스티파이가 15만 불로 시작했고,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예, 비싸게 시작했네. 비싸게 시작한 거 맞네요. 근데 그렇게 비싸게 시작했나?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어쨌든 이 지금 너무 이게 교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향후 앞으로 계속해서 두고 생산 농가들이 가고는 싶은데, 가도 임신도 잘 안 될 뿐더러 임신을 했는데 수태도 안 돼. 그러니까 수정을 했는데 정액이 나갔는데 수정이 안 돼. 그러면은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생산 농가는. 어쨌든 이 미국에서 결국 국내에 들인 판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신 능력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투어앤드서브 자마들의 미국 내 실수말 성적을 보면은 이것도 좀 국내판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생산은 331두가 됐고요. 출전은 248두가 했고, 172두 우승. 우승은 나름 양호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블랙 타입 위너, 이게 좀 많이 안 나왔어요. 이게 좀 결정적으로 좀 저거 한 거죠. 대형마가 나와야 되는데 대형마가 안 나오다 보니까는 결정적으로 국내에서 판 이유가 될 겁니다. 어쨌든 미국 내 아이고 잠시만요. 미국 내 자마들의 계통별 성적을 한번 볼게요. 일단 투어앤드서브의 자마들 계통별 성적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투아랜드 서버가 버나디니이고 그 위에 AP 인디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가장 처음에 갈 수 있는 데가 미스터 프로스펙트죠. 이게 가장 무난하죠. 호불호가 안 갈리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고. 그런데 의외로 이 대형마들, 그러니까 물론 미스터 프로스펙트 계열에서 저는 이 파피아노 계열이 좀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고네스트 계열이 좀 모래 강점이 있는 계열이거든요. 요 라인 자체가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 중에서도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스키모 키세스 에스키모 키세스가 알라바마 스테이크스 지원이죠. 여기 2000m인데 여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거의 한 71만 불 벌여들였고, 그다음 뭐 스테이트 오브 아너 요것도 플로리다 더비에서 우승을 못하고 2착을 했어요. 1800m. 그리고 뭐 요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요런 자마들이 고네스트 계열에서 나왔고, 파피아노 계열로는 국내에서는 지상명령이 있죠. 지상명령이 있었는데 지상명령도 골절만 안 났으면 1군까지 갔을 맛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두가 있죠. 뭐 살윗 위드 아너, 여기에 파피아노 계열인데 더햄 컵 스테이크스 1700m 인공주로에서 우승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요게 제 카페에 있거든요. 요건 뭐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거고, 자마들. 그리고 미스터 프로스펙트 그 외의 계열들 뭐죠? 노던 에이플릿 이런 계열들, 아니면은 뭐 카슨시티 계열, 요런 스파티 스트라이커 요런 계열들의 자마들, 대표 자마들이고, 제일 그 성공한 그러니까 투아랜드 서버의 가장 성공한 자마는 얘죠. 미스터 프리즈. 현역이죠, 현역.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원래 그 페가수스 월드컵에서 닉스고가 우승했지 않았습니까? 그 경주에 얘도 나왔어요. 미스터 프리즈가. 얘는 11착을 했죠. 닉스고는 1착을 했는데, 어쨌든 160만 불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였고 성적도 가장 나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스톤킥 계열과 상당히 좀 좋은 호흡을 보여줍니다. 의외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투아랜드 서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악벽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악벽보다는 꼴통도 아니고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어떻게 딱히 설명할 건 없는데 하여튼 성격이 지랄 같아요. 근데 스톤캐라 계열과 거기에서 또 좋은 말이 나온다는 게 그것도 참 신기해요. 스톤캣도 한 꼴통 하잖아요. 기질이. 어쨌든 이 스톤캣 계열에 미국에서는 미스터 프리즈부터 시작해갖고 뭐 픽스미어, 샌드위치, 뭐 스팽키 이런 마필들이 다 스톤캣 라인과의 결합이고, 국내에서 누가 있냐면 문학쓰나미, 초코캔디, 문학 아리아리 이런 애들이 또 스톤캣 라인하고의 결합이에요. 가장 잘 뛰는 그 뉴욕 망치라든가 그 청담도끼는 요 계열에 안 속하죠. 근데 그리고 뭐 노던 댄스 계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요즘 현재 미국의 그 주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혈맥에. 그러니까 노던 댄스 계열은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톤캣 요 라인.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댄지그 라인. 이게 가장 나아요. 요즘 가장 노던 댄스 라인 중에 가장 활성화되고 있고 가장 좀 뻗어 나가는 헬멧이지 않습니까? 이 댄지그 라인이. 물론 뭐 딕시 유니언이라든가 이런 라인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던 댄스의 대표적인 라인은 이제 댄지그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터 프로스펙터는 이 파피아노 요 라인으로 정립이 된 것 같고, 대세는 그쪽이라는 거죠. 물론 다른 라인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요런 라인들에서 좀 좋은 자마들을 생산을 했습니다. 투아랜드 서브 자마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체형적으로는 자마들의 편차가 크긴 해요. 뭐 작은 말도 있고 큰 말도 있고. 근데 대충 이제 뭐 하는 게 뭐
대충 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티즈 원더풀의 좀 작은 버전. 그러니까 보통 한 400 중후반대 요 정도의 체형을 좀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크기 체격은 그 정도로 되고 체형은 이게 청담도끼입니다. 요게 청담도끼이고 요게 헌치인데, 그리고 요게 지상명령이고, 이게 보시면은 체장이 길어요. 체장이 길고 다리도 나름 길어요. 그런데 얇아요. 이게 청담도끼거든요. 얇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대비되냐면 매니피 자마들하고 대비가 돼요. 매니피는 두껍고 근육질에 막 이런 애들이고, 얘들은 얇고 길게 나오니까는 누가 봐도 얘는 장거리 타입이라는 거죠. 생긴 것 자체가 장거리 타입이에요. 그리고 역시 장거리에서 성적을 내주고 있고. 이 거리별 성적을 살펴보면은 뭐 1000m도 우승하고 1200도 우승을 하죠. 우승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700부터 이게 거리가 늘어날수록 2000m, 특히 물론 이게 뭐 도끼라든가 이런 마필들의 영향력이 있겠죠. 이런 거리가 늘어날수록 상당히 강점을 보인다는 거죠. 단거리보다는. 그러니까 적어도 1200 이상의 거리, 1300부터 이 정도의 거리에서 하고, 단거리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투안핸드 서브는 단거리 그리고 2세마 때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장거리 타입의 체형이고, 두껍거나 근육질의 말이 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리고 청담도 투안핸드 서버도 우후지가 외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마들도 우후지가 외향인 말들이 좀 생산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장에서 이제 그 나오는 얘기인데, 스태미너가 좋아요. 그러니까 또래끼리 뛰어놀잖아요. 뭐 또래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2세 순말들 이래 다 모아놓고 1세 순말들 다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들끼리 막 장난치고 놀면은, 뛰어놀면은 끝까지 안 지치고 뛰어노는 애가 이 투안핸드 서브 자마래예요. 정말 안 지친대요. 끝까지 살아남는 놈들은 투안핸드 서브 자마래요. 그러니까 스태미너가 좋다는 거죠. 체형도 장거리에 스태미너까지 좋다 보니까는 얘는 거의 뭐 장거리라는 거죠. 2세 때 안 뛰고. 가장 그 문제는 이 성격이죠. 성격을 잡으면 뛰고 못 잡으면 그냥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마방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조교 잘 시키고 그런 마방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삐도 못 보고 사라질 수 있는 마필 말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청담도끼도 주로 조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격을 잡냐 못 잡냐, 이게 결국은 그 투안핸드 서버 자마가 성공을 하냐 못하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숙형 스타일, 성향은 만숙형 스타일로 3세가 돼야 힘이 차요. 3세가 돼야 힘이 차고, 그래서 삼감 경주에서는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마일이라든가 더빈 포기하고, 얘들은 포기하고 이지감지 포기하고 테스타마타처럼 장관배라든가 아니면 대통령배까지 요런 것을 염두에 두고 키워나가야지, 괜히 처음부터 마일 이걸 염두에 두고 키워나갔다가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상당히 늦게 힘이 차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청담도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세 후반부터 물론 이때 뭐 어느 정도 우선 거요 싹수는 있었지만은 여기서 이제 힘이 폭발을 하잖아요. 이때부터 그거를 힘이 얘가 원래 청담도끼가 지금은 선행마지만 초창기에는 선행마가 아니었어요. 힘이 안 차다 보니까 순발력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힘이 차니까는 순발력이 나오는 거죠. 이건 뭐 마방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힘이 차면 순발력까지 좋아진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마방에 계시는 분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힘이 차면은 순발력까지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 청담도끼도 처음에는 선취입으로 타다가 나중에 힘이 차니까는 순발력이 나오면서 선행마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선행마로 가는 거죠. 선행마로. 힘이 차는 게 늦게 차요. 이거는 헌치도 똑같아요. 헌치도 정말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얘도 처음엔 거의 최인마였죠. 순발력이 안 나오고. 그러다가 힘이 차니까는 여기서 이제 연성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순발력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아랜드 서브 자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성격을 잡는 거. 두 번째는 2세 때 이걸 얼만큼 잘 벗어나느냐. 어차피 국산 육군에서 1300, 1400 경주는 뭐 부진마 경주에서 나오는데 국산 육군을 벗어나서 국산 5군, 국산 4군 이렇게 갈 때는 긴 거리가 잘 없잖아요. 그리고 막상 또 이 3군에서는 또 한번 꺾여버리는 게 2군에서도 뭐 1900, 2000m 잘 없잖아요.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잘 벗어나야 되느냐. 이게 투아랜드 서브 자마들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만숙형 2세 때 단거리를 벗어나는 그 부분, 물론 단거리 마들도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이게 뭐 이스트 팔로스 거리 적성 짧았죠. 그리고 여기 문학수남이 얘도 거리 적성 짧잖아요. 얘들은 거의 단거리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생산 농가에서는 그래도 이 투아랜드 서브한테 갈 거예요. 왜냐면은 지롤나무는 팔리지도 안 팔리지만은, 잠시만요. 이 투아랜드 서브 자마들은 팔린다는 거죠. 5천만 원씩. 뭐 평균가가 3천만 원. 이게 물론 자마다 생긴 걸로 팔리는 건 아니에요. 바로 얘들의 덕택이죠. 청담도끼, 뉴욕망치 뭐 이런 애들, 헌치 이런 애들 덕택에 투아랜드 서버들은 자마들이 뛰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때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도 뛴다고 생각을 해요. 뛸 겁니다. 분명 뛸 텐데 약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청담도끼를 사시는 마주분들은 좀 진득하니 왜 계속 제가 청담도끼라고 하죠? 투아랜드 서브 자마들을 사시는 마주분들은 좀 진득하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조교를 잘 시킬 수 있는 마방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조교를 잘하는 마방에. 어설픈 마방에 넣었다가는 대비도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성격 잡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마방 안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예요. 투아랜드 서버 자마 이러면은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시키는 게.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교를 잘 시키는 마방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뛸 놈은 결국은 잘 뛰게 돼 있다는 거죠. 예, 뭐 오늘은 이렇게
투하나 앤드 서버 자마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저 혼자 계속 떠드니까는 질문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네요. 어쨌든 뭐 오늘 따로 궁금한 것들 없으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날 낮에 제가 그 PNS 팜 목장에 가서 방송을 켤 테니까 그때 좀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 요즘 참 복날 덥죠. 덥고 짜증 나더라도 좀 릴렉스 하시고 늘 건강 좀 조심하시고, 뭐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요?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이나 저한테는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 함께 잘 이겨내는 수밖에 없죠. 모두 좋은 저녁 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